창업가에 대해서 깊이 아시면 아실수록 기회를 10배로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해답을 아실 수 있고, 이게 재밌으면 나도 성장해요. 저 역시도 시장 전망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변화하는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빙산의 제일 위에 있는 네. 주가를 주목을 해요. 주가. 그렇죠. 맞아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주가가 어떻게 현재의 주가가 나왔는지는 좀 더 합리적으로 보면 재무 실적에서 나오죠. 근데 그 재무 실적은 어떻게 나왔냐? 생각해 보면 삼성의 재무 실적이 뭐 왜 그래? 그러면은 뭐 반도체 단가나 반도체 개발 역량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잖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왜 그래? 그러면 뭐 전기차가 지금 경쟁력이 테슬라가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쟁 우위, 그건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적인 역량이겠죠. 그러면 사업적인 역량, 재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주가가 나오는데 이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재무적으로도 지금 많이 꼬꾸라지고 경쟁력도 좀 옛날보다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테슬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테슬라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지금 거꾸로 저는 더 좋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어요. 네. 기가팩토리 여전히 다른 GM이나 현대나 이런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죠. 네. 그리고 뭐 벤츠나 BMW, 현대차가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막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쭉쭉 끌어당기는 회사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회사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변함없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된 건 뭘까 하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미션과 비전과 5년, 10년 후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겠죠. 네. 그래서 창업자와 팀의 역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근간에는 기업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왕창 짜랐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어떻게 저렇게 막 인정사정이 없냐. 맞아요. 그런데 저는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기업 문화에는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하드코어 하거든요. 빡세요. 네. 설렁설렁 하는 거를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네. 근데 트위터 딱 갔더니 친목질하고 막 이게 뭐 대학교 동아리인지 뭔지 뭐 이게 NGO 자선단체야 뭐야 막 뭐 하는 거냐 제대로 해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욕할 게 아니에요. 제프 베조스 누구보다 빡센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지금은 되게 후덕한 되게 좋은 할아버지 같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30대 때는 자기 공동 창업자든 누군 상관없지 다 지적질하던 사람. 왜 9시 안 나와? 막 창문 너머로 출근하는 거 보고 진짜요? 거의 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임원들이나 공동창업자들도 아, 진짜 저 사람은 쉽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이야 이게 여유로워진 거지. 그렇구나. 그 진짜 자기가 집중할 때는 미친 듯한 하드코어한 사람이었어요. 네. 예.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중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빡센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을 좋아해야죠. 넷플릭스 그래요. 연봉 3배 줄게. 뭐 법카 맘대로 써. 근데 성과를 10배 만들어.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바로 나가 이거요. 잔인무도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자본주의의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내는 슈페터가 말하는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빡센 어떤 도전 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엑설런트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그 근간에는 결국은 문화가 있고
그럼 그 기업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업 데이 원으로 가보면 한 사람의 의지와 비전과 꿈과 방향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재무제표 분석, 회계 분석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뉴스 읽기 이런 거 아닙니다. 창업가의 전기를 적어도 20권 이상을 읽으세요. 읽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탁월함을 만들어낸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들고 스티브 잡스 전기, 일론 머스크 전기를 한 번 훌떡 읽지 마세요. 일주일 한 달에 걸쳐서 전기 3개, 4개를 책상 앞에 놔둬놓고 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쿠팡이 왜 잘 됐는지가 궁금해서 아마존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프 베조스의 전기를 읽다 보면 제프 베조스가 언뜻 지나가면서 월마트 얘기를 종종 해요. 네. 네. 그래서 월마트의 샘 월튼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와, 그냥 제프 베조스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고객 집착. 네. 그거는 샘 월튼이 경찰서에 잡혀갈 정도로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막 경쟁 매장이 있잖아요. 그럼 경쟁하는 매장에 가서 메모지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가격, 제품명, 가격을 다 적고 다니는 거예요. 적다가 못 적잖아요. 문을 닫았어요. 숨어. 다시 후레시키고 또 적어요. 그다 걸렸어요 한번. 그래서 경찰서 간 거예요. 네. 그 거의 뭐 병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세멀튼이 돈이 없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재벌인데, 그래요. 재벌인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고객 중심 이런 얘기 안 해요. 집착, 병적인 집착. 왜냐하면 그냥 고객 중심이에요 하면은 누군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하면 좋아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고객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집착을 하겠다 하니까 탁월함이 되고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창업가들의 찐 스토리를 깊이 있게 좀 느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을 복리로 누리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데이 원 네. 결국엔 그때는 창업자랑 뭐 그 가까운 곳에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주영 대표님께서 시장 전망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좋은 수익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거두는 비결은 그 데이 원 창업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금리나 경제 전망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걸 진짜로 답을 찾길 원하면 그 답을 주는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워렌 버핏 자기보다도 수백 배 돈이 많을 거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냉소하는 거죠. 그럼 내일 비가 올지 뭐 어떻게 날씨 맞추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종자가 좋은 종자인지는 농부는 알아야죠. 네. 그죠? 이 종자가 토마토인지 감자인지 나쁜 종자인지 좋은 종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자를 어느 땅에다 심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물을 주고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장 전망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변화하는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있고 어떤 창업가가 이런 인공지능,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혁신, 뭐 바이오 혁신,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앞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네. 미래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창업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로봇에 네. 3년 전에 이제 투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셨던 거예요. 네, 뭐 에이즈테크 박태영 대표님인데 네, 너무 잘 성장하고 계시고 지금 요즘에는 정말 제가 극존칭 쓰거든요. 예, 저보다 연배도 낮고 뭐 제가 초기부터 계속 투자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되게 너무 그레이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굿 투 그레이트인데 점점 위대한 창업가로 성장하는 그 궤적에 제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유사한 좋은 성장하는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이런 창업가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많은 시련이 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분도 그러신 거예요? 작년만 해도요. 네. 작년에 금리 인상된다고 그 투자 업계가 혹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타트업들은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 안 된다고. 자금 조달이 그랬어요. 끊기면 네. 바로 3개월, 6개월 있다 망하는 거예요. 네, 상장사는 유상증자하고 방법도 많지만 비상장사는 주식담보대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안 도와주면 내가 라면 끓여 먹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세상이 또 그에 대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기간에 같이 고뇌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했는데 뭐 창업가만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창업가 뒤에 창업가다. 뭐 투자가들 중에선 좀 그래도 깊이 있게 창업가와 교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창업가 당사자만큼은 절대로 용감하고 고통스러움을 100%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산을 하니까. 네.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고통의 개수가. 근데 창업가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되면 자기의 삶은 몇 년이 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도 산업의 변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혁신을 통해서 말 그대로 환경의 변화,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들은 저는 진짜로 존경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다가올 주도 사업 중에 하나로 로봇 산업을 보신 거잖아요. 네. 뭐 앞으로 또 뭐 이렇게 보시는 네. 주도 산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전히 로봇 좋게 보고요. 그래서 뭐 작년 올해도 계속 이제 로봇도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로봇의 산업의 변화가 좀 더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투자한 로봇 기업은 도축 로봇인데 말 그대로 돼지, 소 목 자르고 내장 드러내고 하는 거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젠 사람이 하지 말고 로봇이 하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산업에 좀 세분화돼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근데 사실 이런 큰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이미 답을 누가 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줬죠. 네. 기가 팩토리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이게 완전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으로 간 거냐면 축산업계도 기가 팩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쓰레기 분류에도 기가 팩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심플해요. 그 저희 아들이 12살인데 저희 아들도 다 알아들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산업에 깊이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근데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 메가 트렌드 산업의 큰 변화라는 거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도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심플하잖아요. 네. 로봇이 대수가 많아지겠죠.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고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해답은 인구 감소된 것만큼 로봇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은 1+1, 1+3, 4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구 감소에 대한 GDP 하락에 대한 폭을 똑똑한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많이 상쇄를 해줄 수 있다.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윤택해져서 아이도 돌보고 할 수 있으면 거꾸로 그때 다시 출산율이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각박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로봇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여유 있는 삶을 해주고 하게 하면은 더 창조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인당 생산성 좋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AI하고 이제 로봇 분야 네. 좋게 보시는 거고 혹시 요즘에 그 어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네. 5만 불 막 돌파했잖아요. 이런 암호화폐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항상 뭐 분산 경제는 마치 인터넷이 정보의 분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 가치의 분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좋게 보고요. 네.
뭐 기존에 우리 채널에 뭐 오태민 작가님도 맞아요. 나오시고 하는데 항상 즐겨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공감하고 있고요.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 또 좀 강조해서 네. 말씀하고 싶으신 주제 뭐 몇 가지 더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은 두루두루 많이 아시는 거 중요한데 네. 깊이 있게 아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헤드라인 뉴스는 좀 멀리 하시고 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그냥 읽고 나서 해치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읽었다 하고 나서 뿌듯해. 근데 안 돼요. 예, 진짜 좋은 책. 저한테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리고 뭐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프 베조스의 뭐 그 발명가 방황이라는 책도 너무 좋았고, 이게 인생을 바꿔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좋은 부분들을 밑줄을 긋고요. 그 내용들을 적으시면 좋아요. 적고 아예 외우세요. 외우시면 그 암기한 내용 때문에 그냥 암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 오류가 잡혀요. 네. 내 행동에 오류가 잡히려면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몸에 내 그냥 DNA로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예. 봐야지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고착화되면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류가 잡혀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허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그냥 소떼 근성. 우르르 시장이 우르르 갈 때 우르르 공포 우르르 막 탐욕 쫙. 근데 그 정반대로 가야 되는데 how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네. 그 답을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이미 검증된 그런 정말 레전드 투자가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창업가들의 삶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계속 지난 십몇 년간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무제표 회계 수치 이런 거보다는 주가 이런 거보다는 점점 좀 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되게 재미없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창업가에 대한 책 한 세네 권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공감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출연해 주시는 한 게스트 분 가운데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네. 책을 쓰신 천백만 작가님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이 창업가가 엄청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자신의 의사결정에선 80%를 차지한대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정주영 대표님도 오늘 그 대표자를 창업자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좀 100이에요. 아 100이에요. 아 네.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질 속에서 네, 모든 게 나와요. 운도 이렇게 더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네. 소프트뱅크는 손정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떠난 후에 팀 쿡이라는 위인이 애플을 진짜 여러 배수 성장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기발랄한 애플을 시스템이 있는 삼성처럼 네. 그런 회사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엔 되게 좀 약간 기괴할 정도로 발랄한 회사였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되게 지배적인 회사가 됐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즈니, 바바 이거 빼놓고 디즈니의 최근 십몇 년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있던 CEO는 디즈니를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도 급급했어요. 근데 밥 아이거가 등장하는 순간 스타워즈, 마블, 픽사, 심지어 픽사 인수를 하면서 디즈니의 최대 주주가 스티브 잡스가 됐어요. 불사하고 합병했어요. 네, 주식 주면서 말이 안 되는 의사결정이에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빌 게이츠가 그대로 있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처럼 성장 못했어요. 왜냐? 사티아 나델라는 에고가 엄청 없고 상대방을 케어해주면서 성장시켜주는 링크드인 인수하고도 건들지도 않아요. 더 잘 돼? 예. 마인크래프트 인수하는 것들마다 더 잘 되는 그 마법을 부리는 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예. 취임하자마자
구독제로 보냈어요. 재무적으로 매출 3분의 1 토막 납니다. 주주들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총 들고 와요. 난리는 왜 너 지금 적이냐? 그러면 사티아 나델라는 앞으로는 클라우드 세상인데 이건 구독제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날 때려라. 진짜로. 날 욕해라 그래요. 예. 3년 후에 보여줄게. 그 다음에 구독제 시대가 오잖아요. 네. 시대 흐름을 미리 앞서갔잖아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하고 뭐 네. 하지만 저는 오픈 AI라는 회사에 처음부터 빨대 꽂고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 획득하고 이 모든 과정 사티아 나델라가 뒤에서 마쿠를 한다는 게 놀랐고 십몇 년 동안 전 사티아 나델라 광팬이거든요. 네. 히트 리프레시 꼭 읽어보십시오. 그거 있어요 자세전이. 그거 읽으면서도 저는 감동을 받는데 어떤 분은 그 자기 홍보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행간을 보시면은 그분의 개인의 가슴 아픈 아이에 관련된 사연도 네. 있고 아이가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인 이렇게 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네. 공감하면서 바라보잖아요. 지금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회사들 어마어마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현금도 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창업가에 대해서 깊이 아시면 아실수록 그 회사의 앞으로 미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가고 기회를 10배로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해답을 아실 수 있고 요게 재밌잖아요. 투자가 너무 재밌고 이게 재밌으면 나도 성장해요. 창업가 위인전 계속 읽으니까 네. 나도 성장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말씀 드렸는데 그냥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매개체, 투자라는 하나의 어떤 탐욕스러운 매개체, 되게 막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기 쉽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이 창업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10년 후, 20년 후에 좀 경제적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셔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 성장이 계속되면요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에게 빨려 들어옵니다. 그건 우주의 섭리 같은 거고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남보다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깊이 파야 되는 거고 깊이 파다 보면 뭐가 나오냐 사람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의 저자이신 정주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